K방산이 2022년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당시 한국은 폴란드 무기 수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죠. 그래서 약간은 폴란드가 갑의 위치에서 한국에 많은 것을 요구했고 그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애썼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K방산이 그 시기를 계기로 급성장을 보이고 있기에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죠. 한국은 K9을 제외하면 실적이라고 내세울 만한 성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기에 양국은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쉬운 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외로 장기화되며 폴란드의 위기감이 줄었습니다. 또한 한국 무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폴란드 정권까지 교체되며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자국 내 한국 무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제2의 인도네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에서 한국이 이루어낸 여러 가지 성과로 인해 소위 갑과 을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생긴 것은 폴란드의 국가 기반이 될 사업들을 전부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졌기 때문이었죠. 폴란드에서는 한국이 계약 취소라는 초강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UAE의 바카라 원전 수출에 이어 대한민국이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에 성공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폴란드 언론 에너지24는 폴란드는 한국의 원전을 체코에 빼앗길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유럽에서 신규 원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체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역시 그동안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탄에 의존해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폴란드 역시 신규 원전의 건설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프랑스의 EDF,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세 곳을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2022년 폴란드 최대 민간 발전사인 제파크, 폴란드 국영전력공사와 한국형 원전 건설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며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사업은 쉽사리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원전 사업은 지지부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새로 선출된 폴란드 정부는 이전 정부가 승인한 에너지 계획이 한국과 진행 중인 무기 도입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결정을 미뤄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폴란드는 약간의 머리를 굴렸죠. 한국의 원전을 맡기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무기 사업과 아예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양쪽 사업 모두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체코 원전 사업에서 애초에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결함이 발견되며 조기 탈락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EDF가 유력할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한국과 2파전을 펼친 끝에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폴란드의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미적거리는 동안 체코가 한국의 손을 잡았고 이제 한국에게 폴란드보다 체코가 더 매력적인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에너지24는 교착 상태에 놓였던 원전 사업이 이제 폴란드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했다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의 관심이 완전히 체코로 쏠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또한 현재로선 체코의 원전 사업이 성사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한국이 체코를 선택하게 된다면 폴란드는 더 나은 투자 조건을 얻을 기회와 한국과의 무기 구매 협상에서도 협상력을 잃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체코는 이미 이유 승인을 마쳐두었기에 한국으로선 체코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어 폴란드는 이미 뒷전인 상태입니다. 또한 체코 역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과 신규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할 여지도 얼마든지 남아있죠. 체코뿐만 아니라 최대 54조 원 규모의 군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루마니아에서도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며 제2의 폴란드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전처럼 유럽 방산 진출을 위해 폴란드만 바라보며 공을 들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폴란드 현지 무기 생산 계획을 취소하고 루마니아나 체코를 새로운 한국 방산 전진기지로 삼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불과 2년 사이에 유럽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공급자로서 입지를 굳건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군축으로 망가진 군수산업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유럽 각국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제대로 된 무기 공급자가 한국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폴란드는 더 이상 갑의 위치에서 한국에 좋은 조건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죠. 오히려 한국이 떠난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 하는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한수원은 폴란드의 1차 원전 사업에 도전하고 있었지만 폴란드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하며 한 차례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차세대 원전 APR1400에 자사의 기술이 이용되었으니 한국형 원전 수출을 제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폴란드에선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죠. 당시 폴란드의 대규모 무기 수출을 앞두고 있었기에 한국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다음 사업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180도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1차 원전 사업마저 한국을 향해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원전을 짓기로 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능력 부족으로 사업을 한국에 넘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가 최근 언론을 통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시공 능력 부족으로 미국에서 추진 중인 원전 공사를 한국 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조지아주의 보글 원전 3, 4호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썸머 원전 2, 3호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전부 합쳐 370억 달러 약 48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중 썸머 원전의 건설이 수차례 지연된 끝에 중단되어 버린 상태라고 하는데요. 웨스팅하우스는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건설하고 전 세계 원전의 절반 가까이의 원천 기술을 제공한 원전 건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전수로 탄생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의 여파로 2017년 웨스팅하우스는 약 7조 125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고 발표하며 파산 보호 신청을 낼 정도로 경쟁력이 약화되게 되었습니다. 국제 원전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 주저앉으며 후발주자이던 한국이 기회를 붙잡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시공 능력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체코 수주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경쟁자인 프랑스보다 저렴한 시공 비용으로 빠른 완공을 보장된 것이 가장 큰 이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의 철저한 계획과 일정 관리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UAE에서 진행된 바카라 원전 프로젝트는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와 효율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 정해진 일정대로 완공되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 기동하며 신뢰성을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한국이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꾸준히 원전을 건설하고 운용하며 노하우를 축적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중요한 실적인 미국 국내 원전 사업을 한국에 양도할 뜻을 밝혔다는 것은 큰 시사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추진 중인 건설 사업도 한국 업체에 넘길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가 원전용으로 만들고 있던 원자로와 터빈 등과 같은 주기기를 한국 기업인 두산에너지빌리티에서 제작해 보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폴란드나 다른 동유럽 국가로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서 한국 업체들과 협력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 구도의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의 원전 수출을 둘러싸고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적재산권 분쟁이 일단락된 것 같다는 관측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미 원전업체는 경쟁자이자 협력자인 관계인데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원전 IP를 두고 투닥거리고 있지만 시공 능력이 부족한 미국은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에 완전히 척질 수는 없는 사이죠. 일각에서는 둘 중 어느 국가가 수주하더라도 그 나라 사업에 참여하는 형식이 고려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의 방향에 가장 입장이 난감해지는 곳은 폴란드입니다. 이런 사업에서 입찰 경쟁을 진행하는 것은 기업들끼리 경쟁시켜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후보였던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게 된다면 폴란드에겐 협상할 여지가 사라져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면서 언제까지나 갑의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산이었습니다. 한국이 유럽의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점령하며 폴란드를 압박해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무기 사업이든 원자력 사업이든 주도권은 한국으로 넘어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할 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